안녕하세요.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카카오 카풀 이슈와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연관성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핫하게 나온 타다, 소카 같이 합병한 타다 서비스를 썼어요. 그랬더니 타다가 너무 빨리 오네. 그래가지고 너무 편하게 타고 문도 자동으로 스르르 열리고 탔더니 선물도 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페이스북에 이제 간증 후기를 남겼더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빌리티 산업, 이런 차량 호출 앱 서비스에 사람들이 이미 중독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기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더 이상 뒤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변화에 규탄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버, 띠디 봅시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이미 우버, 띠디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차량과 운전기사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빌리티 수요를 그때그때 매칭을 해지는 것들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가면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차량 호출 앱이라고 부르고 있는 카카오 택시, 우버, 띠디 이런 류의 회사들을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이 모빌리티 산업은 왜 이렇게 요즘 각광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 중에 우버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요타. 나머지 모든 폭스바겐, 현대차 모든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우버보다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버는 사실 차량을 한 대도 생산을 안 하는데 데이터로 매칭만 해주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 가치를 가질까 궁금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데 저는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이 가치는 합리화될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차량은 이제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차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차를 내가 움직이고 내가 운전을 해야지 차를 갖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차를 띠디추싱이나 우버처럼 그냥 올라타는 존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존재이면은 차는 내가 그렇게 크게 관여할 게 아닌 거죠. 그냥 타고 내려서 목적지에 가면 되는 거고 가는 동안도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할 거기 때문에 차의 드라이빙 엑셀런스 이런 느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우버나 띠디가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기사들을 수백만 명 대량 해고를 하겠죠. 차를 운전하는 거는 하나의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이 차를 운전하게 되는 거고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수많은 데이터들이 더 학습이 돼가지고 우버와 띠디의 운전기사 인공지능은 점점 더 똑똑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버와 띠디의 영업이익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을 못 믿는다고 하시면 아마존의 과거와 현재를 보세요. 아마존 과거에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이제 오프라인의 유통을 완전 붕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려면 순수한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호기심과 상상력이 가장 충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진짜 최근에 2, 3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어디다 투자했는지 한번 보세요. 비전 펀드 100조짜리 만들어서 가장 많은 금액을 이 모빌리티 산업, 미래에다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이 만나는 그 지점에다가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우버의 대주주고, 띠디추싱, 리프트, 올라, 그랩 모든 세상의 거의 대부분 나라의 1등, 2등 하는 모빌리티 회사의 1대, 2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왜 이런 모빌리티 회사에 말 그대로 몰빵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모빌리티가 만나는 지점에서 자동차라는 존재가 이제는 제품에서 서비스로 대전환되는 시점에 있다는 거죠. 산업혁명의 시작 그리고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존재가 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의 대량 생산 구조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서도 웃긴 거는 새로운 시대에서도 주인공은 자동차라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제품으로서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매개로 한 서비스, 모빌리티 산업이 이 4차 산업혁명의 되게 핵심적인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동차라는 제품이 이제 서비스로 거듭난다는 것은 전반적인 제조업 자체가 되게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의 제조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자,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빌리티 다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죠. 지금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어요. 특히 눈 덮인 하얀 밭을 갈 경우에 이미지 인식이 전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시에 필요한 게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HD 맵, 그리고 라이다 서비스 있죠. 레이저 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솔루션이 들이받았어. 그러면 그 법적 해결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제도적인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법적 제도적인 거는 결국에는 해결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세요. 산업혁명 때도 그 전에는 우리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엔진 걸려가지고 다니는 자동차가 등장했다. 그때도 똑같이 법적 이슈가 없었겠습니까? 동일하게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완비가 되게 됩니다. 결국 기술에 인류는 적응되게 돼 있다. 개인들의 차량이 자율주행되는 건 훨씬 복잡한 어떤 복잡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지금도 개인 차량들도 발레 파킹이나 이런 거 자동으로 되는 거는 충분히 상용화 단계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 먼 미래 아니냐 하지만은 3에서 5년 안에 무조건 다가오고요. 다가오는 시간이 딸깍딸깍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버와 디디에 그리고 카카오 택시, 타다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들의 엄청난 파워가 점점 더 무서워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규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정책하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화하는 거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기사님들도 어떻게 적응할지, 그리고 우리 젊은 또 청년들이나 창업가들이나 대학생들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서 우리가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회차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포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이고 키 컨셉은 무엇이고 큰 흐름,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